I'll do this too. I can feel it's warm on the ground. 이 일을 새로 시작한 지는 이제 4개월. 그래서 제가 바로 사이버 프레 헌터가 되었습니다. 그거를 차등으로 한다는 그런 약간 프라이빗 클럽에 언제 가보겠어요. 사이버 시큐리티 인터뷰 어떻게 재동포청에서 오신 분이랑 한국 외교부에서 오신 분들이 연봉이 어느 정도 되고 영어를 어느 정도 하면은 뭐 몇 년만 있어도 되고. 안녕하세요, 우니입니다. 진짜 오랜만이죠. 이렇게 약간 한국어로 수다 떠는 느낌의 영상을 진짜 오랜만에 찍게 됐는데요. 진짜 영상 기다려주셔서 또 이제 오랜만에 올렸는데도 보러 와주셨다면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이렇게 와인이랑 안주를 셀프로 해가지고 뭔가 헌술하는 느낌의 이런 영상을 찍어보려고 해요. 일단 다들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머리를 잘랐습니다. 한인 미용실 작품이고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코벤트리에 있는 미용실에서 파마를 한 번 했다가 그냥 머리만 탄 게 아니라 이랑 여기 두피까지 다 탄 적이 있어요. 그때 이후로 파마는 무조건 한인 미용실에서만 하거나 아니면 뭐 한국이나 이런 다른 아시아 국가 갔을 때 한인 미용실을 찾아서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원래 다니던 이카 헤어가 있는데 거기가 진짜 잘하는데 예약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저는 이거를 꼭 크리스마스 전에 자르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다른 한인 미용사분들이 많은 주블리 헤어살롱에서 잘랐는데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이렇게 머리띠도 했는데 너무 깔끔하고 귀엽고 풍성해져서 좀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약간 크리스마스 분위기도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전에 영상에서도 잠깐 흘리면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새로운 롤로 변경을 했어요. 원래는 이제 CTI 스페셜리스트였거든요. Cyber Threat Intelligence Specialist라고 제 업무 소개한 영상을 이렇게 태그를 할 텐데 예전에 하던 일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공격자가 어떤 행위를 하는지, 어떤 흔적을 남기는지 약간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각 맞는 팀에 그거를 이제 배달하는 약간 그런 뉴스를 만들어내는 그런 팀이었거든요. 인텔리전스를 만들어내는. 근데 이제 그 각 팀에 보낸다고 했잖아요. 그 보내는 팀 중에 하나가 바로 사이버 프레 헌팅 팀이었거든요. 사이버 위협 헌팅 팀이었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행위, 이런 흔적들을 남기면서 공격을 한다 이런 거를 이제 헌팅 팀에 보내면은 헌팅 팀에서 진짜 그게 우리 회사 내에 있는지를 찾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사이버 프레 헌터가 되었습니다. 이름이 너무 솔직히 오그라들 수도 있긴 한데 저는 좀 멋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CTI 스페셜리스트로 일을 할 때도 사이버 프레 헌터들은 다 약간 똑똑하고 막 되게 테크하고 막 되게 뭔가 뭐 그런 똑똑해 보이는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선망의 직업 같은 거였는데 어떻게 기회가 잘 돼가지고 이렇게 직무 이동을 하게 됐고요. 그 이제 사이버 스프레 헌팅 팀에서 그런 것들을 받으면은 예를 들면은 이제 뭐 방화벽, 웹방화벽 아니면 안티바이러스, EDR 이런 솔루션이나 시스템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제 뭐 국가 기반 행위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디펜스 이베이션이나 뭐 스텔피 백도어 같은 거를 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쓰면은 탐지도 요즘에 막 AI도 너무 잘 공격이나 방어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해서 아무리 솔루션이랑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더라고 해도 그거를 또 우회하는 게 바로 이 사이버 시큐리티의 매력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굳이 들어온 이제 threat들을 우리가 찾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일단 재미있어요. 왜냐면 일단 많은 사람들이 사이버 시큐리티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접하지 못하는 그런 직무이다 보니까 뭐 되게 특별하고 뭔가 막 되게 내가 성취한 느낌이에요. 약간 이 직업을 내가 성취했다. 약간 이런 자부심 같은 게 있어서 되게 즐겁게 하고 있고 또 일 자체도 되게 재밌어요. 특히 뭔가 새로운 걸 찾아내면은 그게 또 그렇게 신나고 막 도파민 뿜뿜 막 이런 일이거든요. 그래서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사이버 트레 헌팅이 제가 한국 직무 같은 걸 약간 좀 검색하면서도 봤는데 아직 많지 않아요. 근데 한국뿐만이 아니라 영국도 뭐 미국도 물론 한국보다 훨씬 많지만 그래도 저는 같은 사이버 시큐리티 안에 일하는 사람들 만나도 트레 헌팅하는 사람들은 많이 못 봤거든요. 근데 물론 트레 헌팅하는 사람들끼리 만든 커뮤니티 같은 것도 있지만 뭐 많은 기업들이 딱 그 dedicated 된 트레 헌팅 팀을 갖고 있는 팀이 많지가 않아요. 일단 당연한 얘기지만 그런 일반 기본적인 시큐리티 시스템 솔루션을 다 갖춘 팀만 이런 약간 프로액티브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뭔가 버짓상. 그래서 뭐 진짜 대기업 중에서도 사이버 시큐리티가 정말 중요한 회사들만 그런 헌팅 팀이 딱 정해져서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뭐 가끔 헌팅이 가끔 필요하다 하면은 뭐 이제 컨설팅 회사 같은 데랑 얘기해서 그런 이제 그 컨설팅 회사에서 데리고 있는 그런 헌터들이 이제 뭐 일을 해주다든지 이런 식으로 단기적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보통 뭐 포렌식을 하는 사람들이 사이버 트레 헌팅 롤을 조금 한다든지 아니면은 사고 대응하는 그런 이제 팀에서 같이 한다든지 아니면 CTI 하는 분들이 또 헌팅 일도 한다든지 그리고 또 이제 그 관제하는 데서 보안관제 센터에서 L3 우리 L1, L2, L3 다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보통 큰 관제센터 같은 경우는 레벨이 나뉘거든요. 처음 들어오면 1, 그 다음에 2, 3이 거의 대부분 탑이에요. 그럼 이제 L3 친구들이 헌팅까지 같이 하는 그런 이제 관제센터가 많은데 근데 이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좋게도 너무 기회가 좋게도 사이버 트레 헌팅 팀이 딱 있어서 그 뭔가 그런 프로액티브한 활동을 딱 우리가 할 수 있게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재밌게 요즘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새로 시작한 지는 이제 4개월, 5개월 정도 됐거든요. 아직도 많이 배울 게 있어서 너무 바쁩니다. 그치만 이번 달은 이제 크리스마스 먼스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이것저것 진짜 크리스마스 파티를 많이 다니고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너무 재밌어요. 일단 그 크리스마스 디너 같은 데코레이션도 예쁘게 하고 너무 잘하고 이제 크래커 같은 거 이렇게 뜯는 것도 영국에서 하는 그런 것도 되게 막 뭔가 영국에서 크리스마스 맞는다 이런 느낌 들고 또 보시다시피 이게 잘 눈에 띌지 모르겠는데 진짜 크리스마스 트리를 또 샀거든요. 원래 좀 가짜를 살길까 하다가 그래도 찐 크리스마스 트리를 언제 사보겠어 약간 이런 마음에 좀 작아요. 140cm 정도밖에 안 되긴 하는데 작은 한국에서 전나무를 샀습니다. 저희가 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많이 파는 그 가든 센터에 갔는데 진짜 반은 놀딕이고 반은 코리안이었어요. 그래서 좀 놀랐어요. 저도 이러면서 한국 전나무가 예쁘긴 하다 해서 저도 한국 전나무로 샀거든요. 그렇게 뭐 요즘 크리스마스 보내고 있다. 또 뭐 이제 새로운 직무 적응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업데이트가 혹시 전남대학교 친구분들이 저를 얼마나 구독해 주시는지 모르겠지만 올해도 이제 한국 가기 전에 전남대 친구분들이랑 해외 취업에 대한 멘토링을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사이버 시큐리티 쪽에서 인터뷰 같은 걸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은지, 뭐 어떤 식으로 이제 링크드인 작성하면 좋은지 그런 좀 더 실질적인 이제 해외 취업을 하기 직전에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어요. 제가 근데 그 프레젠테이션 준비하면서 생각 들었던 게 뭔가 사이버 시큐리티 인터뷰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은지 약간 그런 거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도움이 되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생각해보고 찍어봐야겠어요. 그리고 사실 제가 원래 찍어놨던 영상들이 좀 있거든요. 요즘에 약간 AI 시큐리티 같은 거 하면서 뭐 프롬프트로 이제 그 프롬프트 인젝션 이런 거 하는 영상을 좀 찍었는데 그것도 이제 편집을 해야 되고 또 브이로그 같은 것도 편집을 하다가 만 게 많아요. 요즘 편집 너무
어떻게 빨리 할지 약간 요즘 AI로도 많이 편집을 하니까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이거는 조금 더 자랑이 있긴 한데 업데이트 중에 또 이제 하나가 제가 얼마 전에 또 그것도 약간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나긴 했는데요. 얼마 전에 이제 그 재외동포청에서 하는 뭐 한인 차세대 대회 같은 게 열렸어요. 런던에서. 진짜 소수 정예였고 한 20명도 안 되게 15분에서 20분 정도 오셨던 것 같거든요. 전 링크드인으로 초대를 받았고, 그 이유 중에 제가 계속 이제 학생분들한테 링크드인을 꼭 만들어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또 강조하는 게, 진짜 어떤 기회가 올지 몰라요. 그냥 헤드헌팅 뿐만 아니라 이런 이제 차세대 인재 대회 초청도 링크드인으로 왔거든요. 그래서 거기 회장하시는 분이 이제 한인 차세대 대회 무슨 커뮤니티 그런 거였나? 제가 정확하게 명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회장 하시는 분이 재외동포청이랑 같이 이렇게 연계를 해서 이제 옥스퍼드 앤 캠브리지 저기 이제 클럽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런 이벤트를 진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약간 프라이빗 클럽에 언제 가보겠어요. 옥스퍼드 캠브리지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그래 이번이 진짜 좋은 기회다. 그리고 재외동포청에서 또 무슨 프레젠테이션을 해주신다고 해서 어떤 기회가 있나 하고 가보자 해서 이제 예쁘게 차려입고 이제 가서 그걸 들었는데 진짜 세션이 엄청 유익했거든요. 제가 사진 몇 개 첨부를 할 텐데 이제 어떻게 하면은 그런 이제 해외에 있는 인재분들을 한국으로 데리고 갈 수 있는지, 아니면은 뭐 한국에서 이제 외국으로 나오려면 뭐 어떻게 하면 좋은지, 뭐 한국이 그런 이제 외국 시장에서 왜 잘 먹히는지 약간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고, 저희는 약간 차세대 기술 그런 카테고리에서 모인 사람들이었어서 제가 있었던 쪽은 통신이었고 이제 또 다른 쪽은 뭐 AI, 다른 쪽은 바이오 이런 식으로 약간 좀 테크한 그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는 그런 세션이었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데 진짜 좀 막 저랑 비슷한 분들, 이제 비슷한 일 하시는 분들, 아니면 비슷한 고민 있으신 분들, 아니면 비슷한 길을 걸어오신 분들이니까 너무 재밌고 그랬거든요. 근데 또 진짜 기억에 남았던 게, 저는 솔직히 왜 해외 출장 가고 하는 공무원분들 뭐 일 안 하고 놀러 다닌다 약간 이런 인식도 있고, 또 최근에 뉴스 같은 것도 뭐 그렇게 나서 뭔가 사실 인식이 많이 좋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저는 진짜 좀 감동했던 것도 있었거든요. 약간 그거 생각하면 지금도 약간 울컥하려고 하는데, 진짜 한국을 사랑하는 게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뭔가 막 얘기를 하면서 저희가 이제 근데 솔직히 이제 한국은 어떤 쪽으로 지금 부족한 점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일을 하면서 한국으로 돌아가는 이유는 진짜 가족, 친구 뭐 이런 거 아니면 아닐 거라고, 뭔가 내 커리어를 위해서 한국에 돌아갈 일은 없을 거다 이런 토론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재외동포청에서 오셨던 분이 근데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우리 한국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약간 이런 질문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약간 거기서 약간 울컥하는 게 딱 느껴졌어요. 그냥 아니 뭔가 딱 그런 뭔가 티적인 그런 의견들을 계속 이렇게 막 맞으시면서 우리 한국은 그럼 누가 생각을 해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데 막 엄청 울컥하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약간 좀 애국심이 좀 피어났어요. 근데 저도 사실 영국에 있는 동료들한테는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사실 영국에서 막 뭐 10년, 20년 산다고 해도 그거는 이제 내가 돈을 벌고 뭔가 자본을 마련하기 위해서 있는 거지, 내가 뭐 세금을 막 40% 내면서까지 막 이렇게 나라를 위하고 막 일을 열심히 한 다음에 이 나라 사람들한테 막 봉사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절대 안 들거든요. 진짜 그냥 커리어를 위해서, 연봉 위해서, 이렇게 내 뭔가 꿈과 미래 같은 거를 위해서 이렇게 있는 거지. 만약에 제가 모든 거를 다 이루고 나면은 저는 분명히 한국으로 돌아가서 한국에 있는 회사들을 컨설팅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뭐 그런 학생분들이나 이제 해외에 취업하고 싶은 분들을 도와주고 컨설팅 한다든지 그런 일을 하고 싶거든요. 나중에 먼 훗날에.
그래서 약간 그게 딱 뭔가 확 와닿았어요. 아, 나 나중에 내가 그 자격이 되면, 그때가 되면 꼭 그렇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원래 해외에 살다 보면은 진짜 애국자 된다고 하잖아요. 진짜 너무 공감해요. 진짜 대한민국 화이팅! 아, 또 업데이트가 있는데요. 이거는 제 업데이트는 아니고 그 indefinite leave to remain이었나? indefinite leave to remain이라고 있는데 그게 이제 영주권 같은 거예요. 그거를 원래 스킬드 워커 비자로 5년을 살면은 신청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 그거를 5년에서 10년으로 늘린다는 얘기를 진짜 올해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일단 뭐 계속 정부에서도 정책 발표하고 프로포즈하고 와이페이퍼 나오고 이거를 진짜 반복을 했었는데 이미 이제 저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미 스킬드 워커를 받아서 아니 나는 이제 곧 몇 년만 있으면 신청하는데 그리고 내년에 신청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아니 이미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5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계속 조정을 하다가 이제 가장 최근에 발표한 프로포절에서는 tiered settlement라고 해서 뭔가 earned settlement였나? 뭐 그런 식으로 뭔가 자기가 얼마나 이 영국 사회에 소사이어티에 기여를 했는지에 따라서 그거를 차등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일을 했고 이런 사람이고 뭐 연봉이 어느 정도 되고 영어를 어느 정도 하면은 뭐 몇 년만 있어도 되고 그게 아니고 뭐 도움이 별로 안 되는 사람들이다 하면은 막 10년, 15년 있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한다는 거예요. 조금 되게 뭔가 진짜 자본주의 사회다라는 느낌이 들긴 하지만 어쨌든 영국 입장에서도 자국민이 우선이니까 그리고 이미 있는 시티즌들이 우선이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것들은 좀 규제를 해야 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다행히 제가 지금까지 나온 프로포절만 봤을 때는 저는 이제 스킬드 워커 비자로 2년 있었고 이제 3년 있으면은 신청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나온 프로포절에 대해서 보면은 뭐 연봉이 어느 정도 이상, 뭐 50K 정도 이상이 되면은 5년이면 된대요. 그리고 이제 뭐 그 학위 같은 것도 내가 일을 하는 게 어느 정도 학위가 있어야 되는지 이런 것도 봐가지고 그 뭐 학사 이상 있으면은 되는 직업 같은 경우에는 또 뭐 이제 5년 이런 식으로 몇 개 조건이 있었는데 제 거를 확인해 보니까 이제 5년만 있어도 괜찮겠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정말 다행히 제 그 영주권 신청하는 거기에 대해서는 변동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 다행이에요. 그리고 그 스킬드 워커를 받는 조건 자체도 너무 오래 까다로워져가지고 뭐 물론 영어랑 뭐 연봉이랑 이것저것 많이 보지만 연봉이 애초에 뭐 42K가 넘어야지 스킬드 워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스킬드 워커 있는 분들은 뭐 대부분 50K가 넘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보통 대부분은 이제 아마 5년에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어디까지나 지금 현재 프로포절이고 내년 봄이나 돼야지 이제 적용을 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그래도 저는 만약에 10년 있어야 된다고 하면 진짜 영주권 포기해야 되나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3년이면은 그래도 네, 영주권 딸 때까지는 무조건 이 회사에서 이 일을 할 것 같고요. 3년 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보시죠. 다들 크리스마스 연말 따뜻하게 보내시고 해피 뉴 이어입니다.